잘 들리겠죠? 녹화를 다 했는데 선생님 마이크가 꺼져 있어서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비수열의 합에 관한 얘기죠. 우리 교재 수학중심 236쪽 보도록 하죠.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이에요. 등비수열의 합인데요. 합은 어쨌든 우리가 SN이라 칭하니까 초항부터 N항까지 합을 갖다 칭하는데 초항은 A라는 그 두 번째 항부터는 공비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럼 N번째 항은 A의 R의 N-1제곱이 되겠지, 그치? 그 상태에서 양변의 공비 R을 곱하게 되면 얘는 AR, 그 다음에 AR 제곱, AR 세제곱 이처럼 공비의 거듭제곱만큼의 B가 좀 차이가 나요. 그랬더니 이렇게 짝을 지으면 딱딱딱 같은 항들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간단히 SN을 구하기 위해서 변변 빼버리면 조한식은 1-R의 SN. 그럼 얘네들이 전부 다 소거돼서 없어지고 앞에서 A 그리고 여기서 A-R N제곱 그래서 1-R의 N제곱으로 이렇게만 식이 정리가 되더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R이 1이 아니면 양면을 나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SN은 얼마? 1-R분의 A의 R의 N제곱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물론 거꾸로 빼게 되면 순서가 이렇게 바뀌는데 공비가 1보다 큰 경우 이 식에다 대입하는데 공비가 1이면 당연히 모든 항이 같은 항이잖아요, 그렇죠? 같은 수로 있으니까 A를 N번 곱한 형태로 계산하겠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 공식인데 중요한 것은 이 자리가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점과 이때의 N값이 무엇이냐면 항상 항의 수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알겠죠? 왜 그러냐면 2의 제곱에서 2의 10제곱까지 합을 구할 때 이 식을 이 자리에다 대입해서 구할까요? 초항이 1이고 공비가 2인 경우야. 그럼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초항의 1에 2의 몇 제곱 마이너스 1은 11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야 정확한 계산이 나와요. 여기가 10제곱 아닙니까? 항의 개수야. 항의 n개예요. 물론 이렇게 계산하면 여기가 n제곱 10제곱이 되겠지만 나중에 1을 더하면서는 그럼 어쨌든 그 계산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항의 수라는 점 절대로 잊지 마시고, 거듭해서 SN의 형태가 나오면 등비수열인 경우는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은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인데 등비수열인 경우는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의 실수배 꼴로 항상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자, 예를 들어 뒤쪽에 그 문제가 하나 있을 것인데 어디냐면 241쪽이에요. 241쪽에 661번 문제를 먼저 보면 수열 AN에 대해서 SN, 즉 합이라는 것이 뭐냐? 바로 5에 M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5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 이걸 가지고 우리가 AN을 갖다 구할 수 있죠. 어떻게? SN에서 SN-를 빼버리면 돼요. 어차피 5라는 것은 상상이 둘 다 똑같이 돼 있으니까 얘만 계산하면 5의 M 플러스 1제곱에서 5의 N제곱 빼서 결국은 공통인수 묶어주니까 5 빼기 1 해서 4 곱하기 M 5의 N제곱, 이것이 실제로 초항이 돼요. 일반항이 되는데 여기다가 1을 대입해보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1을 배워. 똑같이 20 똑같죠? 얘가 이제 일반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일반항만 한번 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이 주어진 행의 형태가 어떻게 되냐, 얘를 갖다가 5의 n제곱 마이너스 1로 묶어버리면 여기가 5로 묶이겠죠. 항상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의 형태를 실수배 형태를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등비수열의 합의 형식이다 라는 걸 잊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공식만 가지고 한번 풀어볼게요. 앞쪽으로 가서 239쪽에 653번 문제예요. 공비가 실수라고 했고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8, 다섯 번째 항이 얼마는 64라고 돼 있어. 두 번째는 AR이죠. 그렇죠? 다섯 번째는 AR의 4제곱인데 이것이 바로 얼마인데? 얘가 64야. 변변 나눠버리면 R 세제곱의 값은 마이너스 8이니까 공비가 실수라고 했니? 그럼 당연히 R 값은 마이너스 2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갖다 대입하게 되면 초항은 얼마인데? 초항은 4니까 초항과 공비 이용해서 이제 S8 문제에서 S8을 구하라고 했더니 그치? 공식을 갖다 씁니다. 1 마이너스 공비가 1보다 음수니까 여기다 대입할게요. 어디? 첫 번째 식에다가 초항이 4 그리고 1 마이너스 2에 n제곱인데 항이 몇 개? 8개니까 이렇게 해서 대입하시게 되면 항의 합을 구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뒤쪽 넘어서 657번 문제 보도록 하죠.
S4 네 번째 항까지 합이 15라 알려줬고, 그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항까지 합이죠. S8 이것이 75예요. S10 이거 얼마냐? 이런 몸 있죠. 얘네들이 이렇게 나오는 건가 봐. S3은 A1부터 A4까지 합이야. 얘가 15예요. 그런데 다섯 번째 항부터 여덟 번째 항까지 합도 있겠죠. 그렇지. 근데 이 전체가 75니까 요만큼은 60인 거지. 그럼 아홉 번째 항부터 12번째 항까지 합을 통해서 구하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등차할 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얘는요 초항에다가 공비의 4제곱을 곱한 거야. 얘는요 네 번째 항에다가 공비의 4제곱을 곱했으니까 이렇게 넘어갈 때 R의 4제곱을 곱한 거야 실제로. 같은 방법으로 여기는 아홉 번째 항은 뭐냐, 다섯 번째 항에다가 공비의 4제곱을 곱한 것이고, 얘는 여덟 번째 항에 공비의 4제곱을 곱했으니까 R의 4제곱을 묶어버리면 결국은 얘네들 합은 요놈들의 합에서 역시 또 R의 4제곱을 곱한 거니까 일정한 같은 항들 n개의 씩들 더한 값들의 합들도 역시 등비수열을 이룬다 이런 얘기야. 여기가 15죠 60이죠. 뭘 곱했니? 4를 곱했어. 그럼 여기도 똑같이 4를 곱하세요. 얼마가 될까? 240인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S12라는 것은 무엇이니? S8이니까 이 전체 합까지가 75니까 거기다가 240을 더한 만큼의 값이 이 문제 정답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물론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을 그대로 적용시키면 이런 얘기는 돼요. S4는 R-1분의 A의 R의 4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15죠. S8이라는 것은 얼마인데? R-1분의 A의 R의 8제곱 마이너스 1인데, 인수분해하면 이렇게도 계산이 돼요. 이것이 75가 돼요. 그럼 이 앞에 값이 15라고 했으니까 얘는 얼마인데요? 5임을 알 수 있죠. 즉 R의 4제곱이 얼마가 돼? 4예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S12 잠깐 이쪽에다 쓸게. S12를 공식대로 쓰면 R-1분의 A의 R의 12제곱 마이너스 1인데 12제곱도 역시 4제곱의 세제곱이니까 얘를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 공식을 적용시키면 4제곱에다가 R의 8제곱 R의 4제곱 플러스 1, 그래서 이 값이 얼마다? 얘가 15가 된다. 여기다가 이제 이 값이 4라고 했으니까 요놈은 4의 제곱, 얘는 4 이렇게 대입해서 구하는 방법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방금 했던 부분 AN이 수열이 등차면 N개씩 더한 합들도 등차요. AN이 등비인 경우도 N개씩 더한 합들도 역시 등비수열 이룬다는 점, 그거 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인 수열에 관한 문항을 한번 풀어봤고요.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됐죠? 그냥 이어서 할게요. 아까 선생님이 이거 함께 원리합계 그리고 뒤쪽 그 부분을 갖다가 따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냥 이 부분만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리합계에 관한 이야기야.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여기서 커트 하시고요. 멈췄다가 그 뒷부분 나중에 이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리합계입니다. 원리합계는 뭐냐? 원리합계는 원리에서 원자는 원금이란 뜻이고요. 얘는 이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원금과 이자의 합이란 뜻이에요. 이자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주어진 원금에다가 이율 그리고 거기다 기간을 곱해서 계산하는데, 기간은 무조건 1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한 달 단위로 따져요. 맨 처음 금액이 있어. 그럼 한 달 후에 금액이니까 단위 길이가 1만큼이 흘렀어요. 그 다음에 두 달, 한 달 단위로 따지거나 또는 연 단위로 따집니다. 1년 후, 2년 후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원금과 이율을 가지고 계산할 건데, 이 원리합계를 계산하는 방식이요, 이율에 따라서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 두 가지로 되면 되는데, 하나는 단리법이고 하나는 복리법이에요. 우리는 복리법으로만 계산을 할 거예요. 단리법과 복리법의 차이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단리법은 이자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원금이 A1이었지, A1을 갖다가 은행에다 딱 적음해놓고 그대로 그냥 쳐다보는 거야. 얘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주어진 A에 대한 원금이죠, 이율이죠, 기간이니까 A에다가 AR, 얘가 2잖아요. 그치? 얘를 더한 게 한 달 후의, 그냥 개월이라고 할게요. 1개월. 한 달 후의 원리합계야. 원금과 이자 합이니까 얘를 A의 1 플러스 R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한 달 후에는 AR이 한 번 더 붙는 거죠. 그러니까 A에 1 플러스 2R 이렇게 되겠고, N개월이 지나고 나면 A에 1 플러스 R의 N. N이 R이 N번 붙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복리법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첫 번째 달, 한 달 후까지는 일단 똑같죠,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또 한 달이 지나고 나면 여기서부터 문제야. 바로 전달에 있는 원리합계죠. 원금이 아니라 원리합계야. 그러니까 이 원리합계의 금액을 그대로 원금으로 환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붙은 금액 자체를 원금으로 환산해 주니까 결국은 이자에도 이자를 붙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의 1 플러스 R에다가 R을 뿅 딱 이게 곱한 거예요. 그럼 계산하면 공통인수 A의 1 플러스 R에다가 1 더하기 R. 그래서 거듭제곱의 형태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볼 지금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 N개월 후에 원리합계는 거듭제곱꼴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복리법이고, 우린 이 복리법으로만 계산하겠다는 점, 요거 잘 기억하시면 되는데, 한 번 더 체크하면 맨 처음에 원금에다가 이렇게 적립을 한 A1 있죠. 그 A1만 가지고 그대로 놔두면 얘가 이만큼 불어난다, 그런 얘기지. A1을 넣고 그 다음 달에 또 A1을 넣고 이렇게 적금 형태는 적립 총액이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뒤에 바로 이어서 이야기를 할 거야. 그래서 복리법으로 계산할 거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 거기 우리 교재 242쪽에 665번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65번은 원리합계인데 적립총액이에요. 적립총액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적립금이죠. 일종의 적금이야, 적금. 적금이 뭐냐면 처음에 어떤 돈의 일정한 액수를 갖다가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저금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만기가 됐을 때 기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저금했던 금액과 그 각각에 대한 이자를 전체를 계산해서 우리가 가져오는 거죠. 그게 바로 적금이야. 연 이율이 3%니까 R을 0.03 이렇게 설정할게요. 원금은 얼마? 1년마다 복리로 매년 초 300만 원씩. 매년 초 300만 원씩 계산했을 때 5년 동안 좀 5년 말의 적립총액이 얼마냐? 이걸 말하겠어. 자, 얘를 전부 다 이렇게 표를 그려요. 1년 초에요. 2년 초 이렇게 초마다 300만 원씩 불입을 하는 거야. 은행에다가 저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5년 초까지 가서 500만 원 넣겠지. 300만 원, 그죠? 그리고 나서 5년 말에 가서 찾겠다는 얘기든, 그럼 여기 있던 300만 원이 1년이 흘렀어요. 1년일 때 연 이율이 0.1, 이게 3%니까 얘는 300 곱하기 1 플러스 R. R이 얼마인데? R이 0.03이니까 1.03 이렇게 이 금액 하나가 이만큼은 불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5년 초에 가서는 300만 곱하기 1.03에 4제곱이 됨을 알 수가 있겠죠. 여기서 한 번 붙었으니까 다섯 번 때는 4번 붙겠지.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5년 말이에요. 5년 말이란 뜻은 연말까지죠. 그럼 연초와 연말까지의 갭이 딱 1년이거든. 우린 그건 1년을 환산해줘. 그래서 300만 곱하기 1.03에 5제곱의 금액이 맨 처음 불입했던 300만 원 요 금액 하나에 대한 원리합계예요. 그러면 두 번째 불입했던 것, 즉 집어넣었던 건 뭔데? 저금해놓은 건 1년 차이 나죠. 1년 차이 났으니까 이후에 있는 지수가 하나씩 적겠지. 그치? 4제곱이 되는 것이고, 맨 끝에 집어넣은 것도 역시 일단 1년이 흘렀기 때문에 1.03까지 이렇게 얘네들의 전체 합이 바로 적립총액인데, 계산하고 나면 등비수열이잖아요. 1.03 마이너스 1분의 초항 300만 원 곱하기 1.03에 1.03의 전체 몇 제곱 마이너스 1이고 항이 5개니까 5제곱 마이너스 1. 그래서 1.03의 5제곱 문제에서 주어졌으니까 대입을 통해 계산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처럼 삼각형의 모양을 통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봤는데, 이 모양의 형태를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에 보시면 똑같은 얘기인데 667번 조금 다릅니다. 667번은 무슨 얘기냐면, 빨간색으로 표현할게. 맨 처음에는 300만 원을 집어넣어. 그런데 물가 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계속 똑같은 금액만 집어넣으면 생활이 좀 힘들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두 번째 집어넣을 때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3% 증가시킨 300만 곱하기 1.03의 금액을 저금하겠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증가시킨 금액을 적어줄게요. 그럼 쪼까가 5년 초에 가서 얼마를 저금한다?
300만 곱하기 1.04에 1.03에 4제곱의 금액을 적립해서 나가는 거니까 결국은 나중에 가서는 이 금액이 이렇게 변했죠. 얘도 똑같이 5제곱, 전부 다 5제곱 일정 금액들이 나와. 그래서 그것이 667번 유형의 형태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쪽이 좁아서 이쪽으로 와서 계산할게요.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문제 하나가 또 남았지. 그게 뭐라고 돼 있어? 상환, 연금, 근데 할부금 다 똑같습니다. 할부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게요. 할부금, 그 다음에 상환, 연금, 현가. 그래서 할부금과 상환금은 똑같은 말이에요. 연금, 현가. 입장만 바뀌었을 뿐이야. 한번 얘기를 해볼게. 일단 거기 문제를 그대로 668번을 적용시키면요. 지금 현재 올해 초에 1년 초라고 하겠습니다. 기간이 중요해. 위치가 600만 원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그래서 올 말부터 1월 말이죠. 그렇죠? 이율은 4%야. 4%니까 0.04. 복리로 매년 말에 일정한 금액을 갚아나가요. 그러다가 20년에 걸쳐 갚으려고 할 때, 그러니까 1년 말, 2년 말 얼마씩? A1씩. 여기도 A1씩. 그래서 20년 말에 가서 딱 A1 내고 끝내겠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 있는고? 요 선이 중요합니다. 자, 이 말을 할부금으로 바꿀게요. 600만원짜리 뭐가 있을 겁니다. 냉장고? 어쨌든 가전제품이 있는데 우리가 이 가전제품을 갖다 물건을 가게 가서 샀어요. 물건을 샀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할부로 내려고 그래. 뭐 카드를 하든 뭐 하든. 그래서 다음 달 말부터 20개월 말까지 20개월 할부로 이렇게 샀다고 칩시다. 그럼 이걸 가지고 A1씩 나타내는데 얼마를 내? 얘를 20개월 할부니까 600만 원을 갖다가 20개월로 나눠버리면 30만 원. 즉, 한 달에 30만 원씩 해서 20개월 동안 나눠내면 600만 원 낼 수가 있겠죠. 그쵸? 물론, 거기에 대응하는 미리 낸 것과 얘네들에 대한 이자까지 준 셈이긴 한데, 문제는 주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600만 원을 갖다가 여기가 얼마? 30만 원, 여기도 30만 원, 30만 원에서 이렇게 30만 원을 다 받아놔야 하는 게 정상인데 이때 받을 걸 한 달 늦게 받았죠. 이때 받을 걸 2달 늦게 받고 이때부터 3달 늦게 이때부터 20개월 늦게 받았으니까 지금 있다면 그만큼 이자를 챙길 수 있는 주인의 몫을 갖다가 이자 돈을 못 받은 거니까 결국 이렇게 내면 600만 원에다 이자가 붙겠지만 이 시점에 왔을 때 주인은 손해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입장 체인지 하더라도 서로 같은 금액이 되도록 우리가 환산을 하기 위해 선을 그은 것이 마지막 거래가 끝나는 시점이 20년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때 가서 어쨌든 서로 손해를 안 보게 하려면 주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600만 원을 그대로 안 쓰고 갖고 있다면 도대체 20년 만에 가면 얼만큼의 금액으로 변할 것이냐 이걸 따져보자는 얘기야. 은행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600만 곱하기 여기 4%니까 1.04가 되는 건데 1일 때 1이죠. 왜? 그 해 초 그 해 말. 그러니까 설정을 할 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니까 얘는 지금 초 똑같기 때문이고 얘는 그렇지 않아서 그런 거야. 어쨌든 그림을 정확하게 보시면 돼요. 그럼 2년 말 2개월 후에 가서는 600만 곱하기 1.04에 제곱이 되는 것이고 20년 말에 가서는 얘는 얼마가 돼? 600만 곱하기 1.04에 20제곱의 금액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죠? 이만큼만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 알았어. 그러면 도대체 얼마를 내면 될 것이냐. A1이라 칭하고 한번 따져보자. 그럼 2년 말에 가서는 A 곱하기 1.04가 되겠죠. 그럼 이때 가서는 A 곱하기 1.04에 19제곱이라고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네. 그래서 이만큼의 금액이 변했어. 얘는 그럼 A 곱하기 1.04에 쉬워. 18제곱만큼의 금액. 그러다가 맨 끝에 가서 A1 딱 넣는 거니까 이렇게 하얀색으로 표시된 전체 금액들의 총합이 소비자가 내는 이게 고객이죠. 은행이니까 지금 고객이 내는 것 금액과 이자의 총합이니까 얘네들이 서로 같아지도록 하는 A1을 내면 될 것이 아니냐. 맞죠? 그 뜻이에요. 그래서 얘네들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을 쓰면 공비가 1.04죠. 그래서 1.04 마이너스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초항 A 곱하기 1.04의 몇 제곱? 20제곱 마이너스 1 이것과 여기 있는
600만 곱하기 1.04의 20제곱이 같아지도록 하는 요 A1 이것이 할부금 그리고 대출 상환금 갚는 금액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것이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바꿔서 이렇게 볼게요. 우리가 이제 A를 몰라요. 아니 여기는 600만 원을 몰라. 이걸로 아주 A를 할게. 알았지? A를 하고 얘를 구하게 되면 A 값이 얼마 나와? 대략 정답이 44만 원이 나온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44만 원을 알고 있어. 뭐냐면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그동안 뭐 연금을 모았어요. 그래서 정년퇴임을 했거나 어쨌든 퇴임을 했을 때 연금을 받는단 말이야. 그동안 냈던 것들을. 그래서 한 달 또는 1년에 44만 원, 44만 원, 20년을 모았는데 이걸 그때 조금씩 받다 보니까 뭐 스토리가 그렇다는 얘기죠. 뭐 좀 쓰다 보면 없어. 그래서 재창출을 하기 위해서 어차피 내가 받을 돈이니까 지금 전부 다 달라 이거예요. 알았죠? 앞으로 봐. 그럼 44만 원에다가 20년이니까 880만 원 정도가 되겠죠. 대략 이것만 따지면 그지? 그래서 880만 원 될라?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왜? 나중에 받을 거 지금 미리 받았잖아. 그쵸? 그러니까 미리 받은 것들에는 이자를 더 받은 셈이지.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이렇게 하죠. 44만 원을 갖다 그대로 안 쓰고 놔뒀다 치자. 그럼 이만큼의 금액으로 변하겠지. 그치? 어떻게? 요렇게 좌변의 금액이 만들어졌고 얼마를 받아야 돼? 모르니까 얘를 A라 놓고요. 계산을 해서 갖도록 하는 A 값을 정해. 그랬더니 880이 아니라 600만 원이 나오더래. 이해됐어요? 요거야. 그래서 앞으로 천천히 받을 연금들을 현재 시세로 환산해서 받은 금액. 그래서 일명 연금 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때 요 A라는 것이 바로 연금 현가에 해당하는 그런 금액이야. 교재마다 조금씩 설명하는 형태의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반드시 선생님이 나눠드렸으니까 이 권리들을 하면 되겠고 밑에 보시면 243쪽에 670번 문제가 669번 문제가 연금 현가로 해당하는 문제고 670번 문제가 할부금이에요. 다 똑같은 유형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667번만 빼놓고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연금 현가에 관한 이야기 이제 원리합계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마이크 녹음 잘 되겠죠? 요거 반드시 복습하시고 아직 시간 충분히 있어요? 공부를 왜 이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네. 빠르면 주말부터 수업을 시작을 할 거예요. 학원에서 같이 다시 대부분의 학원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서 어쨌든 지금 오늘이 벌써 3월하고 며칠이야? 4일 수요일이죠. 요거 빨리 공부하시고요. 뒤쪽에 여건이 되면 오늘은 좀 안 될 것 같고 내일 오전이라도 계속 내일 점심때라도 계속 그 다음 이어서 할 거니까 일단 지금 빨리 원리합계 등비시열을 좀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할게요.